환광 취수장 추진을 놓고 합천 지역에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113년 동안 군항과 무역항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해항. 창원시가 해양 친수 공간 조성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최근 양태석 거제시 의원이 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양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남에서 교권 보호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경남도의회가 경남형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취소한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합천과 창녕, 거창인데요.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생존권 때문입니다. 낙후된 지역 대부분이 취수장 규제에 묶이면서 농사는 물론 발전마저도 힘들어지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데 추진에 앞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만한 대책은 나올 수 없는 것일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에서 2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성근 씨. 여름 농사가 한창이지만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합천 농민이란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환강 취수장에 농사를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규제를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중북 옥천이나 이런 데 보면은 70%가 규제가 다 묶였거든요. 그러면은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아직 합천에서 한 20년 이상 농사를 더 지어야 되는데 합천을 떠나야 됩니다. 환강 취수장 예정지로 거론되는 곳은 합천 적중정수장 인근에서 청덕면 본류 합류 지점. 환경부는 이곳에서 45만 톤의 물을 취수해 부산 등의 식수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최적지를 찾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를 보는 합천 군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수장이 들어오며 받게 되는 개발 제한 규제로 결국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군민이 보는 규제 범위는 합천의 70%. 이에 군민들은 모든 읍면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벌이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 우선이고 이 환강물 이거는 양도 적고 또 가지가물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인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부당함을 알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 분석도 촘촘히 해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고. 합천의 경제 근간인 농업. 지역 동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바쁜 농번기에도 거리로 나온 성난 합천의 민심은 다음 달에도 도청 앞과 세종시 집회로 계속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113년 동안 군항과 무역항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진해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창원시가 진해항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해양 친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진해 앞바다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해양공원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진해항입니다. 부두에서는 배에 실려있던 철제를 자르고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하는데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막 바람 불고 할 때 막 녹이 막 날라그래. 그거로 세척은 하긴 해도 그래도 바람은 많이 날라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910년 개항 당시 도심 외곽이었지만 도시가 확장되면서 중심지로 변한 진해항. 주민들은 도시 전체가 갑갑하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쉴 공간 그런 게든가 이제 뭐 이거 밖에서 나와서 이제 바람도 쉴 겸 그런 공간이 좀 없죠. 이처럼 주민 불만이 계속되자 창원시가 진해항 종합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속천항에서 진해루를 거쳐 진해항까지 해안선을 연결해 친수 공간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진해항 대체 부지를 마련해 이전하고 항구가 떠난 자리에
해양공원과 관광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장천항 부두의 대체지를 마련하여 옮기고 기존 부두 공간을 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해양문화관광 특화지역으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진해양 대체부지 마련과 항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정부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여름은 수산물 시장의 비수기로도 꼽힙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상인들의 시름이 더 깊다고 하는데요. 마산 어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내가 장사를 한 20년 넘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임금비가 안 나오니까 전부 다 문을 닫는 추세라 지금. 이래가 만일에 그 일본에 뭐 저기 그거 뿌리다면은 더 이제 완전 이제 우리는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식밖에 안 되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5060 세대들에겐 당연시되던 간습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낡은 사고방식이 됐습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시대,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이쪽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대략 집값이 4억에서 5억 정도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의 급여로는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지원이 없는 그런 미혼 남녀분들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결혼이 늦어진다 생각합니다. 일단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살 집이 필요한데 그 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일단 대출을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금리가 오르고 그 부담을 안고서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아기를 갖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출산해가지고 육아를 하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기피하거나 좀 그를 피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으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라든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제 남자 친구들이 보통 다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요. 뭐 울산, 포항, 뭐 경기도 쪽, 뭐 서울 이렇게. 근데 가면 뭐 남아 있는 애들은 여자 친구들밖에 없고 뭐 일단 일자리가 없는 거. 과거에 비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좀 여성들의 비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라던가 결혼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루고 나서 결혼을 이제 최우선 수익이 아니라 차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라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커리어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면서 과거에는 좀 전통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에 반면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짙어져서 결혼 시기가 계속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시간도 있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댐에서 마치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물. 계속되는 장맛비에 물을 가뒀던 전국의 주요 댐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홍수를 걱정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물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질을 우선한 규제 중심이냐, 수자원 개발과 관리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환경부가 도맡고 있는 국가 물관리를 국토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독립된 권한 없이 환경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수자원청 같은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가뭄과 홍수가 잇따르면서 기후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물관리 실패의 원인을 서로 탓하기보다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경남교총과 경남도의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5일 경상남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도민소통위원회는 경남형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음 달 2차 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에 도의회 교권보호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경남교총은 도내 유초중등 교원 3,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99%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고 이유로는 60% 이상이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양태석 거제시 의원이 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양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5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의원은 동부면민과 거제 시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시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협 책임자인 서일준 의원은 윤부원 의장과 양 의원에 대해 제명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양 의원은 거제시 동부면 주민총회를 마치고 한 카페에서 여성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항의하자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월 외국인 비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거제시의회가 지난 14일 공개 사과와 경고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25일 오후 1시 20분쯤 함안군 산이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에서 대형 화물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에 가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영창 ENG와 키프코 전자항공, 효성중공업 등 3개 기업과 318억 5천만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창원 국가산단 등의 공장을 신증설하고 노동자 112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투자 협약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쯤 양산의 한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A씨가 기계에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비 착용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면서 회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호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사용해달라며 손편지와 성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25일 오전 발신 제한 전화로 연락한 익명의 기부자는 사무국 앞에 설치된 모금함에 손편지와 성금을 놓아두고 간다고 말한 후 500만 원과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매년 연말연시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손편지와 함께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억 5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